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공법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26페이지 거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거기네요. 원- 예, 시행자 26페이지 테마 시행자를 잠깐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민간주도 사업. 주관개선 사업은 공공주도죠.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 자력계량 방식도 있었고 또 자력계량 방식이 아닌 나머지 방식으로 할 때 자력계량 방식에서는 주관개선 사업은 그냥 시장군수 직접 하는데 자력계량 방식이 아닌 나머지 방식은 공공주도로 하는데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죠. 거기에 얼마 동의 얻어야 돼? 거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단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26페이지 맨 위에 그죠? 이렇게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력계량 방식이 아닌 나머지 주관격에서 사업 방식은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 거기 동의를 얻어서 공공주도가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 사업이죠.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 조합이 단독으로 하나 조합원 과반 수동에서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매딘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입니다.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수도에서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나오는 것은 재개발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재건축은 어때?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제가 101동, 102동, 103동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자는 누구예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재건축은 조합이 필수입니다. 조합이 원칙이에요. 그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런 분들 배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주도 사업이었잖아요. 방금 전에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가 있대. 우리 법에서는 8가지 사유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자, 그래서 여기 8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 자, 근데 숫자 좀 조심하시면 돼요. 숫자 아닌 것들은 어렵지는 않으니까 현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 할 수 있어요.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정비계획에서 지난 시간에 정비계획에서는 그 정비계획 내용에는 정비사업 언제 할 겁니다라고 정비사업 수행 예정시기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정비사업 수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잖아요. 2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2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은 그것은 재개발에 한합니다. 재건축은 제외한다. 재건축은 제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건축을 공공주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유다. 이제 문제를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재건축은 요건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요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한하고 재건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재개발 지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환 정비 방식. 순환 정비 방식이 뭐였어요? 원주민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그 안이나 밖에다가 이미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새로운 주택. 자, 이게 이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고 그래요. 순환용 주택을 딱 지어서 이 지역이 이 지역을 공구를 나눠서 공사구역을 나눠서 1공구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 사업이 진행만 여기 살게 하고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2공구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 여기 살게 하고 끝나면 다시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순환 정비 방식인데 이런 순환 정비 방식의 장점은 원주민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순환 정비 방식에서 사업을 할 때는 공공 주도가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됐겠죠. 취소되면 당연히 공공주도가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숫자 나오는 거 면 이런 부분들. 시험에서 요 관련해서 두 번 물었는데 다 답은 여기와 관련해서 답이었습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여섯 번째는 국공유지. 자, 이 지역이 예를 들면 재개발 구역인데, 재개발 구역인데 이 구역 안에요.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면적이 많대.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국공유지. 그러니까 그 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LH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다. 국공유지 면적이 이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얼마 이상 있대요. 2분의 1 이상으로서 국유지 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분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분수 등의 시행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 분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과반수 동의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시험에는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는 여기를 동의 면적을 동의자 수를 다르게 출제했습니다. 국공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정 구수 등 시행에 동의하면 그때는 공공주도가 할 수 있어요. 이 과반수 동의. 여기는 동의고. 자, 또 일곱 번째는 요청이. 시장 군수 등님 시행자가 되어주세요. 요청이. 요청할 때 혼자 가서 요청 그러면 가 그랬죠. 자, 여기서 뭐 어떻게 요청하라고? 면적 여기도 2분의 1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그래서 2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요청 2분의 1 과반수 동의 2분의 1 3분의 2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공공주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조합은 33 이렇게 정리하네요. 공공주도로 전환 게 조합은 33. 근데 이 부분이 최근 또 물어봤었는데 이게 해제하고 충돌해요. 해제. 우리 정비구역 지난 시간에 정비구역 해제 배웠죠.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정비구역 해제. 우리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할 때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몇 년 이내 구성해야 돼요. 2년 내 구성하지 않으면 이 구역이 해제 절차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추진위원회는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도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3년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2년.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됐어. 그래서 조합이 설립됐으면 몇 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아야 돼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은 즉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3년이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해제 사유였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 설립 2년 그리고 조합이 설립됐으면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죠. 그런데 공공주도로 전환되는 사유를 보니까 공공주도로 전환되는 사유가 여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대. 구성이 됐는데 몇 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3년이네요.
그러니까 이 해제하고 공공주도로 전환된 사유가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제 사유는 2년인데 공공주도로 전환된 사유는 3년입니다. 또 뒤에는 똑같아요. 여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3년 내 사업 시행 조합 설립됐는데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으면 공공주도로 전환된 사유. 그래서 공공주도로 전환되는 사유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여기는 3.3이야. 그러니까 해제하고 요놈이 이 공공주도로 전환된 사유하고 해제 사유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충돌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고민하시고 자, 해제 사유는 2, 3이고 공공주도로 전환되는 사유는 3, 3이다. 이렇게 기억. 그래서 공공주도로 전환된 사유의 조합 나왔다. 그러면 조합은 3, 3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부분들 6번, 7번, 8번 이런 것을 꼭 주의를 해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주도 전환된 사유.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행자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행자가 있죠. 뭡니까? 조합이죠. 다른 시행자 관심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거 있고,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비법의 조합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원칙은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조합을 설립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본 겁니다. 아까 참고로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라고 했어요. 2년 내에 구성하자면 해제 사유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하라고요? 이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요, 안 해요? 그 구성 우리 주변에 보면 구역도 지정하기 전에 먼저 해보겠다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전에 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법률상의 효력은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해라. 정비구역 지정부 시후. 그래서 아까 구역이 지정되면 2년 이내 추진위원회 구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성 시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라고? 여기가 지금 정부 얘기야.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왜 과반수 동의 얻으라고? 과반수 동의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복수 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 두 개의 조합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복수 조합은 안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감사도 있을까 없을까? 감사. 이 추진위원회도 돈 내서 여러분들이 돈 내가지고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도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가 있을까 없을까?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적인 기구지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이사라는 사람이 뭐예요? 조합장을 대리하면서 사무를 나눠서 하는 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임원에서 이사가 나오지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그 위원회는 감사도 있지만 이사는 포함이 안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어요. 추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조합에는 뭐 이사, 감사 다 있죠. 추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성에서 어떻게 하라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으래. 추진위원회는 구성에 대해서 승인받는다 그러지 인가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승인받는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 하나의 임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는다.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 등의 승인받아요. 그러면 원래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인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해제사유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떨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요. 자, 어떨 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 등의 공공 지원이 있대. 시장 군수들이 막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곧바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공공 지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요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종전에 이제 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딱 법에다 정해놨어요. 야, 추진위원회야, 니들은 이런 일만 해. 네, 추진위원회 업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그래서 다음 중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이게 조합의 업무인지 추진위원회 업무인지 기출문제 그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그건 추진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우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정비사업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전문성은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 업무를 대신해주는 업자예요.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자입니다.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은 해요. 사관. 사업 시행계획 작성은 조합이 해야죠. 조합이. 사업계획 작성.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거? 대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그리고 추진위원회 가장 주된 업무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또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창립총회 열어야 되죠. 창립총회 개최. 또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정관의 초안 작성 이것들 추진 업무.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도 추진 업무지만 설계자 선정도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선정. 자, 그리고 또 추진위원을 하는 데는 운영규정이 필요하겠죠. 그 운영규정 작성. 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접수도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 업무다. 그러면 여기서 선정이 두 개 나왔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이 있죠. 근데 실제 우리 삽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삽질하는 사람은 시공자잖아요. 시공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요? 아니면 어디서 선정해요? 우리 시공자 선정을 받잖아요.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 총회를 열어서 하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업무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시공자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겠죠? 그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우리 재건축할 때는 뭘 해요? 안전진단 하죠. 근데 안전진단 신청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나요? 안전진단은 언제 이루어지는데? 이 구역 지정 저기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은 여기 안전진단을 여기서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훨씬 이전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추진위원회는 여기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는 안전진단 신청한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죠. 추진위원회 업무. 자, 그 부분들 딱 체크를 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핵심 포인트니까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조합을 설립해 볼까요? 이제 조합 설립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죠? 자, 조합.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시장군수 등의 조합서를 인가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신청사하고 조합원 정관 작성하고 정관 및 관계 첨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설립에 대한 주민 동의서 첨부해야 돼요. 근데 이 동의가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 그죠? 자, 그러면 재개발은 얼마큼이 돼요? 자, 우리 정비 사업에서는 사람 머리가 중요합니까? 토지 면적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쪽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토지 면적이 중요할까요? 개발법에서는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했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발법에서 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랬죠. 중요한 게 항상 앞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법은 개발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랬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사람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게 앞에,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한 게 앞에. 그런데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이 안에 있는 동의.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토지 등 소유자라. 용어 정의할 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요?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 이 세 명을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가 돼야 돼. 4분의 3이면 75%잖아요. 우리 개발법은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 근데 여기는 4분의 3. 그래서 정비법은 특히 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데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동의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4분의 3이니까. 토지 등 중요한 건 앞에 많이. 근데 정비법은 큰 숫자가 무조건 4분의 3.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예요? 4분의 3. 그리고 얘 토지 면적,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4, 3, 2, 1.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틀리면 큰일 나요. 4, 3, 2. 4, 3, 2, 1에 동의 얻어서 이런 동의서하고 정관 및 관계 서류 해서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고요. 시장, 군수 등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은데 개발법은 지정권자예요. 근데 정비법은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아요. 시장, 군수 등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에요. 우리 동네 사업이다. 우리 동네하고 친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자라는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재개발은 431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재건축이 더 하기가 어려울까요? 조합을 설립하기가 어려울까요? 재개발이 조합 설립하기가 어려울까요? 동의를 얼만큼 얻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동의. 그러면 재개발이 동의를 더 많이 얻어야 될까? 재건축이 동의를 더 많이 얻어야 될까? 아무래도 동의 더 많이 얻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자, 재건축은 뭐 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래도 공공성이라도 있잖아요.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건물도 새로 짓는 거. 재개발은 기반시설 열악한 지역에 것이니까. 그죠? 근데 재건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은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하고 그래야 안 해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그냥 건물만 드러내고 건물만 새로 짓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가 더 까다로워요. 재건축이 어렵다. 자, 재건축은 먼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뭐라 그래요? 주택단지. 주택단지. 자, 여기 주택단지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이에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동별로 얻어야 되고 전체로도 얻어야 된다. 전체로. 자, 그러면 동별 101동, 102동, 103동 여기에 있는 구분입니다. 동별 얼마? 과반수. 101동의 과반수, 102동의 과반수, 103동의 과반수. 동별 과반수 동의가.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필요 조건을 갖췄으면 이제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무조건 큰 숫자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이지만 여기는 동별 과반수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도
4분의 1. 근데 토지 면적은 여기는 우리 공동주택의 토지 면적은 대지권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4343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재건축도 큰 숫자는 무조건 4분의 3 75%가 돼야 돼. 근데도 여기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지만 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자, 요 부분도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진입도로.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단지 아니에요, 밖에. 자, 주택단지 밖이 포함돼서 재건축이 될 거예요. 이 주택단지 밖에서는 얼마큼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이 주택단지 밖에 있는 여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앞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더라. 4분의 3, 3분의 2. 그러면 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앞에 있는 숫자, 큰 숫자들은 다 4분의 3이잖아요. 다 재개발도 4분의 3, 재건축도 주택 아니든 바뀌든 다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쪽수는 4분의 3, 75%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그죠? 재개발적이든 재건축적이든. 근데 뒤에 이제 토지 면적은 재개발은 얼마였어요? 재개발은 2분의 1이잖아요. 면적 2분의 1.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고 재건축은 주택단지 밖에는 3분의 2고 주택단지 안에는 4분의 1. 그럼 뒤에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앞에는 무조건 큰 숫자는 4분의 3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 설립의 동의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4분의 3이면 이제 뒤에 토지 면적이 재개발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이 2분의 1이고 재건축은 더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주택단지 밖에는 3분의 1, 주택단지 안에는 같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4분의 3. 그래서 뒤에만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앞에는 무조건 다 4분의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재건축은 주택단지 문제 풀 때 항상 풀 때 아닌지 바뀐지 요거부터 재건축은 그거 보고 푸셔야 돼. 주택단지 아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필요했잖아요. 동별 얼마? 100일동 100일동 동별. 과반수 동의. 동별 과반수 동의 충족했으면 그러면 이제 전체가 돼야죠.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은 대지권 비율이니까 같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토지 면적 얼마? 4분의 3. 그래서 동별 과반수 전체 434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하고 정관 및 관계서를 첨부해서 시장 우수등에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닌 지역이 포함된다 그러면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4분의 3. 앞에는 무조건 4분의 3. 그리고 뒤에 토지 면적은 아까 2분의 4분의 3 나왔으니까 중간 3분의 2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이상의 동의 얻어서 이렇게 시장 우수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이런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 동의 얼마큼 얻는지 이 시험 너무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문제도 보면 자, 그러면 이때 동의, 아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얻으라고 했죠. 뭐 이런 토지 등 소유자 수 4분의 3인데 이거 동의자 수 동의 어떻게 받습니까? 자, 동의는 서면 동의예요? 아니면 구두로도 가능? 여러분이 지금 인천에 재개발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쭉 직업상 제주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여기 재개발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데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그럼 인천에서 제주도에서 여러분이 오케이 콜 그러면 돼요? 유선 구두상으로 동의한답니까? 동의서 몇 장 됩니다. 서면 동의입니다. 서면 동의지 구두 동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고. 그리고 합니다라고 거기다 동의서에다가 여러분 지장 날인하고 도장 찍고 지장 날인하고 또 첨부될 소리가 신분 증명서 사본까지 첨부해야 이게 동의 방법이 돼요. 자, 그러면 동의 방법. 그러면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이런 상에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랬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였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서는 재개발 물어볼 거예요.
소유자, 재개발,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니까 물어볼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동의자 수 산정할 때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대.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동의자 수 산정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공유 나오면 수익권 몇 개예요? 하나니까 공유 나오면 예, 그 각각을 토지 소유자, 소유자로 보지 않고 그때는 대표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죠. 공유 나오면 대표 한 명. 그러면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자, 지상권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각각 한 명으로 보지만 근데 문제는 토지 이외에 지상권이 있으면 그 토지를 사용한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를 각각을 볼 거냐? 각각 봅니까? 토지를 사용한 사람이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지상권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여기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라. 그래서 공유 나와도 대표 한 명,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때도 지상권자도 토지나 지상권자 중 대표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라. 그죠? 자, 그다음에 또 1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이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가지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개발 지역 여러 개 갖고 있어. 여러 개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도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등수유자를 어떻게 1인으로만 산정해 한 명으로만 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가지고 있으면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통수유자를 몇 명으로요? 1인으로만 해라. 여러 명 산정하지만 한 명만 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 수용 공유자가 동일인이 돼.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수용 공유자가 동일.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생각해 공동 투자 들어가서 토지 건축을 같이 공동 수용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공유자면 이때도 어떻게 해? 공유 나오면 무조건 대표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한 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공유자와 건축물 공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토지 공유자 한 명, 건축물 공유자 한 명. 여기처럼 토지 건축 공유자 모두 동의다 그러면 일단 한 명으로 보는 것이죠. 토지 공유자, 건물 공유자 다르면 각각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이런 것도 예, 나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거기 동의자 수 산정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130페이지 한번 봐봐요. 130페이지에 130페이지에 관련해서 살짝만 볼게요. 거기 대표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예? 거기 보니까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하나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D. 그럼 여기는 거기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몇 명이에요? 토지 공유자 거기에 한 명에다가 근데 토지 공유 토지의 건물 수요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몇 명으로 봐요? 여기는 1번은 거기는 2명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명.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폐필지 나대지를 단독 수하고 있는 이 그랬어요. 지금 이가 지금 3개 필지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거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으로 봤어요? 여기는 한 명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통수자를 2등으로만 산정했으니까. 한 명이죠?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수유하고 있는 F와 토지소유자가 F라는 이야기죠. 그 나대지에 지상권자가 있대. 사용자, 토지 사용자의 지상권자 G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몇 명으로 봐야 돼?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중 대표는 한 명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총 몇 명이 돼요? 4명.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자,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 그래서 답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된다. 이건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요. 자, 다시 이 동의자 수 산정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됐어. 4321의 동의어도 재개발, 4321의 동의어도 조합이 설립됐어요. 자, 그러면 재건축도 조합이 설립됐어.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과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뭐이 설립 동의라든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공통점은 뭘까요? 도시개발법의 개발조합,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조합,
둘 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인격이 있다. 그래서 조합은 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법도 법인이라고 했죠. 근데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 그죠? 자, 그러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언제 조합은 법인격이 부여된다?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우리 개발법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비법도 조합은 등기돼야 법인격이 부여된다는 이야기예요. 조합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시장군수대 인가받으면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되는데 비용.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은 무슨 법인? 사단법인. 민법의 조합 아니에요. 민법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렇게 기억을 따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 이제 점점 이제 재밌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조합이 이렇게 딱 설립돼서 재개발 볼까요? 재개발의 431에 동의해서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요. 시장군수 등이 입학받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조합원은 누가 될 거냐? 자, 누가 조합원이? 자, 여기에 조합이 설립돼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또 여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은요. 431 아까 431이 얻었잖아요.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당연 조합원이 돼. 그런데 재건축은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재개발보다 더 동의 요건이 까다로웠잖아요. 재건축은 사법적 영역이 강해 말 그대로 건물만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은 당연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은.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동결 과반수 전체 4343 얻으면 조합 설립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의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동의한 건물만 드러내고 새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한테 하라라라는 매도 청구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니까 나중에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하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서만 나와요. 매도 청구가 나오는 이유는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인데 다음은 그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한 사람에게만 입주자 자격을 주는 것이지 전체 다 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표하는 1인.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 건축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있다. 그래도 공유라도 지상권자는 사용자니까. 그다음에 이때는 공유 나오면 누구요? 공유 나오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이었지만 조합원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 그래서 공유 나오면 무조건 대표하는 1인.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도 대표하는 조합원도 대표하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해 있대. 아까 우리가 이게 이 필지가 있는데 토지 건물이 있는데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그러면 아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이 토지 소유자는 A, 건축 소유자는 B야.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은 2명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에서 다르면 그죠? 토지의 건물이 다르면 2명으로 받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부인이고 건물 소유자 남편이면 그 사람한테 그러면 둘 다 입주권 줄 거냐? 줄까요? 1세대에 속해 있으면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명으로 산정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1인을 조합으로 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입주자 자격은 한 명으로만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아까 여기가 지번 3의 땅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2 그리고 그럼 F. 그런데 지번 4의 땅은 토지 소유자도 2고 건물 소유자도 2야.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EF니까 2명으로 받죠. 토지 소유자가. 근데 여기는 몇 명으로 봐요?
여기는 0명을 보죠. 1인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1명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더라도 그 여러 명을 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겠다. 여기서도 한 명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조합원의 자격 그리고 그 부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이 재개발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면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재건축도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면 조합원이 됐잖아요.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 있잖아요. 토지가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원의 지 양도 가능해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해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원의 지 승계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조합원의 지 양도에 제한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 이런 조합원의 지 양도자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는 조합원의 지 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합원의 지 양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이 투기성이 강해도 재건축이 어디가? 재개발이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투기성이 강하죠. 왜? 재개발은 여러분 기반설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업을 주체면 조합원이란 말은 여러분이 시행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역 내 기반설 설치 비용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어때? 재건축은 그냥 말 그대로 건물만 새로 짓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이게 더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기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된대. 수익 가지고 재건축은 처음부터 조합원의 지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 양도가 안 돼요. 그런데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도 투기 과열지구를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돼도 지 양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느 시점부터 안 된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 인가 받으면 그때는 양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 제한의 시점이 투기 과열지구라도 다르잖아요. 재건축은 아예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안 되지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돼도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돼도 지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안 된다?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계 받으면 그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제한이 있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계 인가 후 양도 제한이 있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양도 제한이 있더라. 그죠? 양도 제한이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서 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합 밑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합 임원. 자, 중요한 것은 조합원보다 조합 임원이 중요해요.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임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업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대신 열심히 일해 주세요라고 임원 뽑아가지고 임원이 대신 사업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 임원이 누가 될 거냐? 근데 우리 주변에 임원 때문에 또 분쟁 많잖아요. 싫은 사람 임원 되면 여러분 겁나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임원 되면 좋아하는데 싫은 사람 괜히 싫잖아요. 뭐 시시껄껄 뭐 태클 걸고 굴잖아요. 자, 임원,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 임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임원의 자격 요건 그래서 임원은 되려면 이러이런 자격을 갖춰야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래. 임원이 되려면 이러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315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임원이라는 게 조합장, 이사, 감사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박스부터 볼게요. 조합 임원이 되려면 3위로 해당돼요. 자,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몇 년요? 1년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있거나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315 그래. 315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 건축물 수용 기간 소유자가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저께 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조합원의 지 양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젯밤에 여러 주택 사가지고 다음날 나 조합장 나올랍니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 안 돼요.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토지 건축물 수용 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돼. 이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 주택에서 전세 들어서 1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 전세 들어간 주택을 여러분 취득해서 주택의 소유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소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되니까 전세 세입자로 1년 동안 살다가 주택의 소유자가 됐다면 이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죠.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토지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돼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315. 그래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315에 해당돼야 조합장이 이사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조합장은 선임이 되면 언제까지 이사 가지 말고 거주하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까지 아니면 관리 처분객 인가를 받을 때 관리처분객 인가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래요. 관리처분. 그래서 이런 임원에 대한 이런 이 자격 요건 강화 이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게 들어온 거니까 자격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은 딱 하셔야 합니다. 315 기억하시죠? 315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거나 그리고 그중에서 조합장은 이 관리처분객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된다. 예, 여기를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됐어요. 자,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이 나옵니다. 자,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디운에서 선임할 수 있을까? 자, 거기 빠졌네. 거기 2번에 숫자가 빠졌나요? 이번에 자, 거기 그것도 볼까요? 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꼼꼼 체크 그리고 이 빵꾸 노트에 2번에 조합 수 여기 2번 박스 밑에 조합에 두는 이사는 조합장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조합장은 당연히 한 명이죠. 조합장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조합장 한 명이고. 자, 이사는 많아요, 작아요? 이사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을 보좌해 주면서 사무를 나눠서 하는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많아야 사무 분장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사는 많다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이사는 기본이 3명 이상이 돼야 된다. 3명 이상이다. 그리고 감사는 많아야 잖아요. 감사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당해야 돼.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이사는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이 몇 명이라고요? 3명 이상. 근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 수가 100명이 초과될 때는 토진 소유자가 100명이 초과될 때는 그때는 이사는 뭐가 기본이에요? 5명 이상이 기본이다. 그래서 이사는 3명에다가 토진 소유자가 100명이 넘어갈 때는 이사 수는 5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항상 이사는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이런 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나왔습니다. 자, 조합임원 선임.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총회 고유 결상입니다. 총회 열어서 임원 총회에서 어떻게 선임해요? 자, 총회 일반 의결 중득수가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란 말은 찬성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총회 의결 조합 임원 선임 해임은 과출 과찬이에요. 조합원 과반 출석. 그 출석 조합원 과반수면 임원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총회 의결 중득수.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자,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는 건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이제 대의원에 볼 때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요, 안 돼요?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되죠. 근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야 되니까 대의원이 되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미리 연관시켜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데 여기도 삐리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 우리 개발법에서도 똑같았어요. 어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조합을 대표? 누가? 이사가 대표한다고요? 아니면 조합장이 대표한다고요? 아니면 감사가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발법, 정비법 똑같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 그래서 이사가 조합과 계약 소송에 있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해주는 역할. 조합장이 대표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때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걸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거는 어디든 개발법이 똑같아. 5번은 딱 읽어보면 뭐예요? 임원의 겸직금지죠. 겸직금지. 여기서 조합장 하면서 다른 데서도 조합장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 항상 임원의 겸직금지는 어디든 다 공통적이에요. 임원은 겸직. 근데 이것도 조합 임원의 임기 몇 년입니까? 네, 조합 임원의 임기는 몇 년요? 3년. 3년 이하에서 이하법에서 정관을 또 조심할 거. 연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 없다 바뀔 수 있으니까.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법에서 정관을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 우리 혹시 기억나요? 우리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네 가지는 어디든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임원 나오면 무조건 결격. 이게 네 가지는 공통 결격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 첫 번째 임원의 결격 사유.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 첫 번째. 4명 이야기 하셔야지 4명. 자, 첫 번째. 네,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답변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민법 3인방 여러분 좋아하시는 누구?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임원이 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파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자, 세 번째. 어디 갔다 왔어요. 슬기로운 깜방 생활하고 나왔어요.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그다음 네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네 개는 어디든 다 공통 결격이라니까. 근데 우리 정비법은 그 네 가지에다 하나 더 추가되죠. 하나 더 추가. 그 뭐예요? 이건 정비법에만 있는 거지.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냥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 5년 지나니까 또 나오네. 그래서 지금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임원의 결격 사유는 5가지입니다. 여기는 거기 4가지는 다 공동결격이고 여기 5번째. 이건 정비법에만 있는 거.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 5가지. 정리를 임원입니다.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임원의 결격 사항이 발견됐다. 그럼 임원의 자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퇴임 선고를 해요? 아니면 당연 퇴임해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임에 그냥 잘리는 거예요. 당연 퇴임합니다. 그런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지 않는다. 퇴임 전에까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임원, 조합원, 조합 임원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조합은 항상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조합원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시행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대신 이제 임원이 대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조합에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어디서 총회 열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의사 결정할 거 아니에요. 총회는 의결기구고 필수기구죠. 근데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 의사 결정이 어려우니까 총회 가름하는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뭘 둬요? 대의원회. 근데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둘 수 있답니까?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어땠는데? 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개발법은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근데 정비법, 우리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발조합은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 도시개발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 설치가 필수기구,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구입니다. 그러면
대의원 수는 몇 명을 뽑아야 됩니까? 우리 개발법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즉 100분의 10, 100분의 10은 10분의 이상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있어.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대의원 수 상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한이.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대의원 수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1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수 있다. 그래서 대의원 수 상한에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 자, 조합원 수가 3,000명이다. 그러면 대의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조합원 수가 3,000명이면 대의원 우리 개발조합은 10분의 1이니까 300명 이상인데 정비조합조합은 방금 전에 상한이 있었잖아요. 개발조합은 대의원 수 상한이 없는데 여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명이에요? 자, 10분의 1이 100인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일단 300명이니까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이 100일을 넘었잖아요.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의원수는 100명 이상 얼마예요? 30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때는 10분의 1 이하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대의원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그래서 대의원수에도 상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많은 대의원은 뭐 보면 총회에서 하는 거나 뭐 차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대의원수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이해할 수 있죠? 자, 자,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작년에도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요. 조합장이 아닌. 근데 예전에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어디다 틀렸어요? 포함만이 틀렸죠. 아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가 의사결정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기를 작년에는 있다 이렇게 냈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조합장을 포함한 이렇게 냈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들 보시면. 그래서 대의원회 봤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대의원회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회 가름은 의사결정하는데 우리 부분에서는 요런 것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뭐예요? 제외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외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총회 고유결사항이라는 거예요. only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사항. 그래서 이런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총회 고유결사항 이런 게 또 시험에 우리 기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여기도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대행 못한다고요? 이것을 제외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열거된 것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회 고의결사항이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거기 있는 건 총회 고의결사항이요. 디온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총회 고의결사항 개발법은 참 외우기 쉬웠는데 근데 정비법은 겁나 많잖아요. 총회에서 해야 될 게. 개발법에서는 총회 고의결사항이 뭐였어요? 개발법은 총회 고유 의결사항이 뭐라고요? 정황 게임의 그건 개발법이죠. 개발법은 정황 게임의 정황 게임의 정의 뭐예요? 정관 변경 여기도 정관 변경 나왔. 자, 환의 환지계획 작성이 있잖아요. 환지계획하고 비스무리한 게 개발법에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있고 그리고 개가 개발계획 수립 변경 이건 지정권자가 하는 건데 총회 열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죠. 여기 연관성은 없고 자 임이 뭐예요? 조합 임원 여기도 조합 임원의 선임이 총회 고의결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자, 합병 해산.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 고유 결상입니다. 근데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 중간에 잘렸대. 그래서 고리된 자 보궐선임. 보궐선임은 누가 할 수? 이사 감사의 보궐선임은 위원회에서 할 수. 그런데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이것도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제외니까 여기 열거된 건 총회 고유 결상이니까. 예, 조합장의 보궐선임이냐, 이사 감사의 보궐선임이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궐선임이 아닐 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무조건 다 총회 고유 결상인데, 네, 딸려서 보궐선임할 때는 예, 이사 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데 조합장 보궐선임도 총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 임원의 선임해임하고 여기 부분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예, 대행하지 못하는 여기 있는 총회 고유 결상 이것을 제한상을 의결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9번에 정관의 변경이 있죠. 할까요?